인하대학교 2015학년도 수시유형 정리하겠습니다. 인하대는 모두 2시간 시험을 치르게 되며 문제 1번은 언어 문제로 70점의 배점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2번이 도표 문제인데 사실상 도표형 수리 문제가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15학년도에 이 문제가 변형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유형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학생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나중에 보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하대의 경우 샤프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리하지 마시고 샤프로 비심 샤프가 가장 좋습니다. 진하고 또박또박하게 쓰시고 지우개 역시 사용 가능한 만큼 편하게 답안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답안지는 교체되지 않습니다. 조심하시고 분량 지키는 답안지 작성하시고 답안지 끝에 신분 표시가 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게 시험 끝 뭐 해서 이런 이모티콘 그린다거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불필요한 서술은 모두 신분 표시로 간주가 되어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언어 문항 수가 2개 그리고 도표 문항이 하나 이렇게 출제되고 난이도는 언어 문항보다 도표의 난이도가 상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 도표의 비례식 개념의 풀이 과정이 이화여대의 비례식 개념보다 훨씬 더 높은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표의 난이도가 무척 높은 대학교인데 그런데 2015학년도에는 이것이 변화될 수도 있다까지가 일단은 개괄적인 특징이 될 것이고 전체는 독해 적용입니다. 자신의 견해를 쓴다고 하더라도 독해 내용을 토대로 적용하는 것인 만큼 창의적이고 자기 나름의 답안지를 작성하고 이런 것과는 역시 거리가 멀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제시문의 구성은 제시문 가가 중심 지문이 될 것입니다. 현안을 고루 소개하는 그런 중심 지문이 되는 만큼 대부분 2가지 쟁점이 다 들어있습니다. 가에는 2가지 쟁점이 들어있고 이 들어간 2가지 쟁점이 나 그리고 다, 라, 마에서 각각 갈라지는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중심 지문에서 제기된 문제 상황에 대해서 나, 다, 라, 마에서 각각 상반된 논점들을 잡아내신 뒤 그 논점들을 가지고 다시 현안 속에서 녹여 서술하는 이런 방향으로 언어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하대 최근 기출의 주제들입니다. 역시 도표가 꾸준하게 출제되고 있다는 사실 알 수 있을 것이고 이때까지가 수리 계산형 도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5학년도 도표는 해석형 따라서 수리 계산이 아니라 도표의 의미를 파악하는 해석형 문제를 출제를 함으로써 출제의 방향성으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인하대는 언어 문제에 있어서 이런 서술 조건을 늘 두고 있습니다. 언어 문제 1번은 요약을 하라 이런 지시사항을 두고 있는데 이때 요약의 경우 지문에 있는 예시나 이런 것들은 포함시키지 말고 그것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간추리는 그런 방식으로 요약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약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한 부분의 이러한 주장만을 요약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내용을 골고루 섞어서 요약을 하시는 게 대학 측에서 원하는 답안 작성법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요약으로 주어지는 지문의 경우 문제를 포괄적으로 제기하는 그런 성격인 만큼 그 지문의 주장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전체적인 내용을 골고루 안배해서 요약해라.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이제 각 제시문에서 나온 그러한 입장들을 어디 하나의 현안 속에 녹여서 그 현안 속에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는데 이 주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는 서술을 하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반대 의견을 쓰고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할 것 이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그런 서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공부하지 말고 충분히 여가를 즐기자. 여가를 즐기는 것이 삶의 충전소가 된다. 물론 시험이 코앞으로 임박했는데 이렇게 여가를 즐기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서술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3분의 1 정도 이렇게 분배되는 서술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 3분의 2는 중심 논거에 따라서
제시문에 놓은 거를 사안에 녹여서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그러한 글을 쓰고 후반부 3분의 1은 그러한 주장이 갖고 있는 한계나 예상되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난 뒤 그것을 어떻게 다시 재반박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지나치게 학업에만 몰두하면 오히려 시험에서 제 컨디션을 발휘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자신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강화하면서 매듭하는 그러한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이 이 제시문에 놓은 거를 사안 속에서 얼마나 녹이느냐 하는 것도 답안 서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시문에 놓은 거에서 새로움은 무엇을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논거가 있다면 그것을 사안 속에 적용하라. 그런데 사안으로 들은 것이 만약에 인터넷 언어라면은 이때 그냥 단순히 새로운 것은 혼란을 준다 이러지 마시고 인터넷의 신조어는 혼란, 즉 의사소통에 방해를 가져온다. 이런 식으로 사안 속에서 논거의 내용을 녹여서 서술하는 그런 방식을 택함으로써 보다 구체성 있는 주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 무섭다는 인하대 도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014학년도까지는 수리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수리형 도표는 간단히 하나만 보게 된다면 바로 이런 수치들이 제시가 됩니다. 수치를 계산이 편하게 이렇게 조정하지도 않고 원수치를 그대로 두고 이것의 증가율을 계산하라. 뭐 이런 식이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때 이 증가율을 계산하는 그 공식만은 반드시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이때 10년에서 11년에 증가율을 계산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것을 알파라고 두고 이걸 베타라고 둔다면 알파분의 뭐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100해서 퍼센테이지를 구한다. 이거 하나라도 반드시 외우고 가셔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것을 뭐로? 분모로 두고 30318을 분모로 둔 상태에서 39276 빼기 30318에서 곱하기 100해서 퍼센테이지를 도출한다. 이것이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될 수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수치 자체가 만만치 않은 만큼 꾸준히 계산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하대 첫 번째 수리형 도표 문제의 출제 패턴입니다.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모두 맞추지 못하면은 인하대를 붙기가 어렵다는 것 또한 명심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2015학년도 모의고사 문제의 도표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번에 출제된 도표의 경우에는 이런 수리적 계산이 아닙니다. 이러한 도표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이러한 도표를 토대로 해서 제기된 쟁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이러한 언어적 서술과 의미 해석의 치중해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물론 해석이나 언어 서술의 과정에 있어서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철저히 도표의 내용을 반영해서 써야 되지만 이전과는 달리 수리 계산의 그런 부담감이 사라진 도표를 출제를 했다. 따라서 도표를 전반적으로 읽어내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 이것이 2015학년도 모의고사 문제의 주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연습을 다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인하대 기출을 가지고 수리형 연습을 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필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해석형 도표의 연습을 역시 별도로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인하대 측에서는 해석형의 문제를 별로 출제한 적이 없습니다. 이 도표가 연습하기 좋은 대학이 숙명여대입니다. 숙명여대에서는 도표 문제를 줄곧 출제를 해왔던 만큼 숙명여대의 도표를 가지고 전체적인 도표의 메시지를 잡아내는 그런 연습을 함께 동시에 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가 수리형이 나왔을 경우 서두른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문제 2번 언어 문제의 두 번째 문제를 작성할 때 원고지 미리 안배하시고 마지막 3분의 1은 바로 반론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원고지 분량으로 반드시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글씨체 통일하십시오. 처음에는 또박또박 쓰다가 나중에 날려 쓰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또박또박하고 진하게 쓰시면 될 것입니다. 공개 해설에 걸려있는 원고지 사용법 간단하게 참고하시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인하대 캠퍼스 설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부대 합격하셔서 내년에는 여기에서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마칩니다.